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좀 더 꺾였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죠? 예, 긍정적인 예.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명대로 떨어져서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너무 안심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하향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은경 본부장께서는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좀 두셨는데요. 네네. 이번 주 끝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건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에 100명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그 감소의 속도를 보면. 예. 근데 물론 이제 2.5단계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의 이동량이 지금 한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그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 말쯤에 그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봐야 최종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그 감염이 꺾일지 예. 또는 꺾이는 세가 지속될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100명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네. 효과가 분명하고 좀 어떤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네. 2.5 단계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목요일이니까요. 내일하고 네. 모레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주말을 거쳐 봐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 그 주말까지의 상황을 고려한 숫자, 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까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에 역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방역 진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네. 어떤 동선을 숨기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지금.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중요한데 원래 그 코로나19가 이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그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지 않은 환자의 숫자가 확진자 숫자의 한 10배쯤 되기 때문에 예.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그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의 숫자가 높은 것. 예.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통한 감염이 많아지는 것이어서 그 두 가지를 다 기본적으로 줄여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 예, 수 있을 것 교수님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잠깐 듣고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계속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요. 네. 검사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까지 중증 환자의 발생 현황은 사실 환자 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증 환자의 특성상 처음부터 중증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발병 이후에 대개 일주일에서 10일을 경과하면서 중증 환자의 비중이 이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중증 환자가 점점 더 쌓여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한 30여 명 가까이 중증 환자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빨리 실현돼서 중증 환자 진료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7년 만에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증 환자가 늘었다는 말은 네. 감염자 중에 고령자가 늘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네, 거겠죠? 이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예. 중에 이제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감염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나 네, 고령자가 그 모든 어떤 조건을 다 갖춘 경우가 많겠죠, 네, 특히나. 아무래도 예. 노인분들께서 고령자분들께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예. 이제 그러면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 국회가 이제 그 기존의 전공의협의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합의문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얘기했던 원점에서의 재검토라고 하는 내용을 수용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더
협상,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공이나 의과대 학생들의 입장이 강경해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어떤 약속을 하면 네. 전공이나 의사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사항을 거의 전면적으로 들어준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사실 의과대학의 증원 반대 예. 또는 그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를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뭔가 담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어떤 전면적인 양보를 했는데도요. 교수님 네. 말씀대로 향후 어떤 협상 과정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한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전공의협의회가 본인들이 최초에 내세웠던 원점에서의 재검토 또는 철회라고 하는 표현을 고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단계에서 여당에서 원점에서의 재검토라고 하는 그 표현을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명분이 없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어떤 막무가내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양보안을 얻어냈는데도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향후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다 들어줘야 되나요? 이게 그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그것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해서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정부와 의사협회가 단독으로 협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 거기에는 국민들도 참여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주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의사협회나 의료계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국제적인 의사의 윤리에 위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나는 파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좀 규제가 금지를 필요하다는 할 필요가 말씀이시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더불어 그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단 행동을 자제하는 어떤 좀 조치들이 같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전면적인 거의 100% 전면적인 양보하고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안 자체에 대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고요. 또 공공의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은데 물론 그 방법론이나 정책이 있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건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어떤 투쟁과 100%의 요구를 하는 거를 방관해도 되는 건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는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라 한편으로는 정부가 좀 제도적 장치를 좀 잘 만들어서 갈등 없이 문제를 푸는 그런 그 시스템을 법률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그 사회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